경력 20년의 베테랑, 경기도 광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정창호 경위. 그는 형사란 약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런 그의 신념은 5년 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한 남자의 죽음을 만나면서 더욱 단단해졌다.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고? 예. 여기서 김태수라는 남자가 후진하는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답니다. 주위 사람들 말로는 피해자가 며칠 안 보이더니 얼마 후에 죽었다고 장례를 치르더래요. 죽어서 다시 나타났다. 현장도 없고 시신도 없고 뭔가 이상하긴 하고 참 막막한 사건이구만. 현장에 내려가 보니까 벌써 그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돼 가서 벌써 피해자가 부검 없이 화장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수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죽은 김태수 씨 보호자시라고요? 예,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태수가 장애가 있어서 힘들고 복잡한 일은 못하고 간단한 심부름을 했습니다. 형 이거 내가 갖다 줄게. 어? 내가 갖다 줄게.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맛있겠다. 아우, 괜찮아? 괜찮아? 죄송합니다. 예, 다시 찍어드릴게요. 닭. 괜찮아. 이거 내가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괜찮아. 이거 닭. 괜찮아. 봐봐. 태수가 일은 서툴렀지만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제가 잘 돌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제 실수였습니다. 뒤를 잘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날 어떻게 사고가 난 겁니까? 제가 고물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모은 고물을 싣고 갔습니다. 차를 대려고 후진했는데 그때 뭐에 탁 걸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야? 저 사인이 뭡니까? 제 소견으로 볼 때는 질식사인 것 같습니다. 질식사요? 예. 그럼 눈 주위가 이렇게 부은 게 질식사 때문에 우려이 생긴 걸 수도 있겠네요. 예. 이렇게 희미하지만 눈꺼풀에 출혈도 보여요. 이런 경우는 질식사일 때 관찰되는 현상이죠. 아니 그럼 피해자 몸에 난 이런 상처들은 뭔가요? 여기 좀 보세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차에 짓눌려서 죽었을 경우에는 복부에 이렇게 피가 많이 고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바퀴 자국이 선명할 정도로 심하게 짓눌렸는데도 CT상으로는 피가 고인 게 안 보여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미 죽은 다음에 이 차에 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죽은 뒤거나 죽기 직전인 것 같아요. 피가 잘 안 도니까 이렇게 심하게 짓눌러도 피가 고이지 않은 거예요.
차에 치이기 전에 이미 죽었다. 최용 씨, 현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사람을 치였다고 했죠? 예. 이상하네요. 말한 대로 주변이 효행했다면서 왜 그 넓은 곳을 두고 굳이 후진을 한 거죠? 아니, 여기 보시면은 그 주변이 굉장히 어두웠다면서 이렇게 직진을 해서 쭉 들어오면은 여기다 쉽게 주차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후진할까요? 아니, 잠깐만. 자, 후진해봐, 후진. 뭐예요, 선배님? 내리지 말고 앞으로 뺐다가 다시 후진해봐. 선배님, 아까 뭐였어요? 뭐 걸린 것 같은데. 이거 좀 봐봐. 보통 이렇게 되면 이 형사처럼 이 걸린 게 뭔지를 확인하려고 하겠지. 뭐예요, 선배님? 그게 귀찮다면은 이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여러 방향으로 조작을 하겠지. 어? 그리고 그걸 몇 번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방향이 여러 방향으로 남아, 자국이. 여기 타이어 자국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장애물을 피하려고 했다면은 이 사체에는 여러 방향으로 타이어 자국이 나 있어야 하는데, 근데 사체에는 이 한 방향으로만 나 있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도 왜 굳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려고 한 거죠? 그건 제 버릇이.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이 지금 왼쪽 팔 부위에는 역광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른쪽 부분은 역광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위에만 여러분 역광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거는 살해를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역광을 하지 않았나. 당신은 김태수 씨를 죽이고 사고로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전 죽은 사람을 전에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죽입니까? 선배님, 피해자 앞으로 8억 원 상당의 보험이 있더라고요. 8억? 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죽기 전에 보험 수령인이 바뀌었다. 송도식 씨, 김태수 씨가 죽기 전에 보험 수령인을 그쪽으로 바꿨던데요. 예, 태수가 그러길 바랬습니다. 보험? 아니 글씨도 못 쓰는데 보험을 어떻게 들었대요? 글씨를 못 씁니까? 아이고 못 쓴 덕분이에요. 읽지도 못해요. 말도 잘 못하고 이해력도 엄청 떨어져요. 김태수 씨는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험 내용을 이해하고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있죠? 전 그냥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입니다. 다 김태수 씨가 부탁을 한 거다. 들여보내. 앉으시죠. 두 분 아시죠? 네, 태수 사고 났을 때 합의체 한번 봤습니다. 아, 예. 그때 뵙고 오늘 처음 뵙네요. 사고 이후 처음 봤다면서 그 사이에 두 분 통화 엄청 많이 하셨네요. 최용훈 씨, 사건 발생 직후인 7시 43분에
송두식 씨와 통화를 했더군요. 119에 신고한 건 저녁 7시 50분. 아니 어떻게 119보다 송두식 씨하고 먼저 통화를... 제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 저한테 전화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고 합의할 때 처음 봤다면서 최용훈 씨가 사고가 났을 때 김태수 씨가 당신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당신의 핸드폰 번호까지도요. 그리고 그 금융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당신들끼리 이미 돈을 주고받았던데 그래도 모른다고 할 겁니까? 당신들은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고아의 장애인인 김태수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라고 했던 거야. 송두식은 가게 운영에 실패해 큰 빚을 지고 있었다. 자, 쓰자. 자, 이게 돈이 필요했던 그는 김태수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사건 발생 3개월 전 보험 수령인을 본인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여보세요? 영훈이? 나 두식이야. 송두식. 아, 두식이? 그래. 야, 이게 얼마 만이냐? 한 20년 됐나?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처음이니까 그쯤 됐겠다. 너 혹시 돈 필요하지 않아? 어떻게 알았어? 요즘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내가 생각해둔 일이 있는데 혹시 같이 할래? 뭔데? 송두식은 카드비 때문에 힘들어하던 최영훈을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인다. 근데 진짜 괜찮겠어? 걱정 마. 제 가족도 없어. 그리고 저런 바보 하나 사라진다고 사람들이 신경이나 쓰겠어? 그건 그렇지. 보험금 타면 네 빚 다 갚아주고 사고 벌금까지 다 해결해 줄게. 알았어. 한번 해보자고. 약자를 노린 그들의 파렴치한 범행이 시작됐다. 사건 당일 송두식은 김태수에게 소주 10병가량을 마시게 한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김태수를 최영훈의 고물상에 데려다 놓는다. 나야. 됐어. 김태수의 전화를 받고 고물상으로 들어오는 최영훈. 그는 쓰러져 있는 김태수의 위치를 파악한 뒤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최영훈은 누워있는 김태수를 향해 그대로 차를 후진했다. 그리고 김태수의 몸 위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며 그의 죽음을 교통사고로 위장한다. 끝났어. 사람의 목숨을 돈과 바꾼 잔인한 범행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미신은 아니지만은 저도 사건 수사 도중에 쓰러졌기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갖고 다닙니다. 지금 왜냐면 억울한 영혼을 달래줬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살려주지 않았나 고마워서 그래서 갖고 다닙니다. 약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범인을 쫓는 냉철한 두뇌로 자칫 묻힐 뻔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낸 정창호 경위.
앞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그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